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더블 자켓 제4강입니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작업을 했었던 것이죠.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거판 앞이고요. 거판 사이드, 거판 백, 그 다음에 거판 소매 2장, 그 다음에 포켓, 그 다음에 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단, 흔히들 밑갓이라고 얘기하는 안단, 그 다음에 앞판 안감, 그 다음에 사이드 안감, 등판 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안감에는 주머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뒷판에 대한 활동분입니다. 자, 오늘은 소매 패턴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판 소매 패턴을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감 난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안감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감을 안감 2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안감 2로 바꿔놓은 거는 이제 안감을 몸판 안감과 소매 안감을 다른 걸 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은 소매 쪽은 이 통로 자체가 작죠. 그러면 작은 것만큼 속에 입은 드레이셔츠라든지 또는 티셔츠라든지와 엉킬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소매 안감은 매끈매끈하고 얇은 것을 써서 우리가 속에 입은 옷과 엉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구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 이 소매 패턴에서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해 줄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다 갖다 놔볼게요. 자,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겉감과 안감이 소매에서 이렇게 부착이 될 겁니다. 부착이 되는데 어떤 현상이 되면은 안감 이 몸판에 시접이 생기겠죠. 시접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1cm 시접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시접도 봉제선이니까 여기를 감아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이 감아질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막히니까 자, 이 시접을 쌓아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왜 쌓아줘야 되는지 우리가 받고 이 시접을 안쪽에서 쌓아주지 않으면 지저분을 하겠죠. 그래서 쌓아줄 겁니다. 쌓아주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시접과 내려가는 시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량을 키워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키워줄 건지 보겠습니다. 자, 이 패턴 일단 뒤집어 놓고요.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이 부분에서 2cm 키워준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한 2cm 키울 겁니다. 그래서 2cm를 그대로 키울 겁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cm를 이렇게 키우고 여기는 위에 좀 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밑에만 키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충.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자, 이 점을 기준해서 그대로 2cm를 이렇게 올립니다. 손패턴 뜨시는 분도 동일한 방법이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세요. 2cm를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그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됐어요. 이 모양은 일단은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와서 다듬어 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 2cm가 올라왔으니까 약 2cm 정도가 이 길이가 짧아졌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만큼 내려왔던 것이 올라갔으니까 짧아졌겠죠. 이 절대 길이가. 그래서 그 절대 길이를 키우면서 이 소매 상통의 활동부를 늘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일단 1cm를 좌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1cm 했지만 여기는 1cm까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5mm를 그다음 여기도 5mm를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럼 한 게 어떻게 잘 됐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상 복구해 놓고 소매 암홀 한번 재보겠습니다. 안감 암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펴놓고 여기 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럼 52.38인데 52.48 1mm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잘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넛지 표시만 차이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넛지 살짝 변했을 거니까. 그래서 넛지 표시 다시 하기 위해서 얘를 뒤집겠습니다. 뒤집어서 여기다 고들 갖다 놓고 여기 길이 보면서 3.99예요. 그럼 여기 3.99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 12.36 12.4 정도 잡아줄게요. 약간 여유 주게 12.4 이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맞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큰 소매 맞출 차례예요. 큰 소매 맞추 요걸 먼저 맞추겠습니다. 1.85 그래서 1.85 그 다음에 큰 소매 14.3 하나 주겠습니다. 14.31 14.32
14.31. 그 다음에 앞판으로 건너가 볼게요. 여기 2.07 2.07 그다음에 17.79 17.79 그럼 여기와 여기의 중간 사이 그래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소매 안감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단 소매 안감은 끝이 난 거예요. 자, 이제는 요 카라가 거대리와 소개리를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냥 같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쓸 때는 봉제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이세를 주면서 적당히 잘 박아주시는 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패턴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냥 패턴대로만 박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리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카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가 요 선이 꺾임선입니다. 꺾임선이고 여기는 절개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꺾임선이고 여기 절개선입니다. 그래서 절개선이 꺾임선보다 이렇게 몸쪽으로 들어와야지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꺾인 느낌이 있죠. 꺾이지 않도록 선을 다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한번 먼저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다듬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복사해 놓고 그래서 하나만 절개할 겁니다. 하나 절개해서 맞춰놓고 하나는 그대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자,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가 딱 맞죠? 6, 7. 그 다음 여기는 10.28 뒷목이 얼마인가 볼까요? 10.28 딱 맞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걸 감안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컷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몸판 쪽에서 이렇게 약간 탁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직선이나 아니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네. 패턴 회전. 잘렸네요. 자, 패턴 회전 이렇게 조금 더 회전해 줄게요. 회전. 약간 직선이 되거나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모양도 해서 놔두면 좋겠네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모양을 하나 복사할 거예요. 복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잘랐던 그 판, 이 판과 다시 붙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아까 잘랐던 대로 그대로 잘라야 된다고 한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맞춰줄 겁니다. 자, 모양새가 얼마나 맞았나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대략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붙여놓고 확인 다시 한번 할 겁니다. 17.36, 17.38 이 정도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워 되겠네요. 이거 한 장, 이거 한 장, 이거 한 장, 세 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조정해 줘야 돼요. 얘를 자, 여기서 보면은 안쪽 길이가 짧아졌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64 그냥 있을 것 같으네요. 4.64 표시해 주세요. 낫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요. 10.28 10.27 됐어요. 짝 맞은 겁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버리시고요. 그럼 이 부분도 지금 딱 맞았고요. 얘하고 요 길이와 요 길이 세 개가 다 맞은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이거 다 맞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차이가 나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GL이가 되고 어떤 것이 UIL이가 되느냐, 이것이 GL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GL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UIL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UIL이가 되는 부분에는 이제 플러스 잡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가 달라지고 요 길이와 요 면적이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넓이가 달라져야지 이 넘어서 돌아가는 부분이 생기고 이쪽에 넘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커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커지는 것이 최소한 3mm. 원단 두께 달라요. 원단 두께 따라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3mm 정도가 이쪽이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3mm 커져야 돼요. 다만 이 시작되는 점 부분은 같이 가라. 이렇게 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박아 넘겨져서 넘어지는 두께 부분, 그 여기서 꺾이면서 없어지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게 되는 것이 얘가 그래서
우아일이가 되는 거예요. 거대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얘가 거대리고요. 얘가 소결입니다. 지엘이라고도 얘기하죠. 얘가 소결이, 얘는 거대리. 그리고 얘들은 다 이쪽은 얘는 바이오스를 많이 써요. 얘 같은 경우는 이쪽 식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이 부분을 식서 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식서 씁니다. 그러면 이 L이도 끝났고, 다음은 여기 이제 골 표시는 해줘야 되겠죠. 이건 절개 넣어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골 표시 하실 겁니다. 그래서 L이와 GL이가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이 아웃풋 이 넘어가는 분량이 있어야 되겠죠. 넘어가는 분량하고 그것에 대한 안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이것을 붙인 다음에 이제 적당히 3.5cm면 적당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 겉, 주머니 안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 겉감, 주머니 안감. 자, 이제 시접을 줄 거예요. 시접은 딴 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 1cm 주면 돼요. 밑단만 문제가 돼요. 밑단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2.5cm에다가 시접 1cm 그렇게 많이 줘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주죠. 여기를 그래서 한꺼번에 3cm를 주겠습니다. 3.5cm요.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판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안감에 연결되는 이제 오는 부분.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바퀴 놓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얘하고가 연결이 될 겁니다. 안감과 겉감이. 했을 때 지금 3.5cm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서 잡히면은 안쪽으로 3.5가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죠. 여기서 1cm 되는 부분까지 시접을 다시 바뀔 거예요. (1cm)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까지만 바뀌는 거죠. 여기가 바뀔 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덮여놓고 볼게요. 자, 여기하고 직접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cm가, 아니, 그냥 바로 바뀌는 걸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바로 박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기서 박히고, 여기서 1cm 들어와서 박히고, 여기와 박히겠죠? 그럼 여기가 박히는 중간선이 꺾임선이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왜 꺾임선이 된다 했어요? 요선과 요선의 중심 정도가. 이 정도가 꺾일 것이다. 그러면 밑단에서 올라온 길이가 1.82 정도 올라와서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와 해서 했을 때, 이 부분, 2선과 2선이 박혀서 내려가는 거 가겠죠. 시접 더 안 주니까, 안 주면은, 이렇게 박힐 거예요. 박혀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지어볼까요? 자, 이거 뭐 쌀이 바깥에 데리고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어진 상태로 생각하시고요. 여기는 접어진 상태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박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박힌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얘 이 선과 이 선과 맞닿고 이 선과 이 선이 맞닿겠죠. 자, 그러면은 맞닿으려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에 있는 이 꺾일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손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오프라인 같은 경우 바로 종이 접어서 놓으면 금방 설명이 되는데, 자, 이 선에 대한 중간점 하나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죠. 아까 설명했던 점. 이 선이 꺾임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꺾임선이 되는 겁니다. 꺾임선이 돼서 가면은 결과적으로 이 선과 이 선이 바뀌면 이게 꺾임선이다. 그래서 C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안감 내려올 거예요. 그럼 요만큼 밑단부터 여기까지 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봉지선부터 요만큼 내려간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알맞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실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전부 다 지금 시접을 3.5cm씩 줬어요. 3.5cm, 여기도 3.5cm. 4cm 줘도 큰 무리는 없어요. 실은 4cm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cm 주면 돼요. 다 1cm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접 필요 없다고 했었죠. 시접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접 주면 안 돼요. 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박아놓고 여기로 온다면 여기는 안감이나 재원단이나 여기를 이렇게 대고서 누벼주는 겁니다. 누벼줘서 이 부분이 미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동전 포켓을 달아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예 조각 하나 딱 대가지고 쭉 이렇게 박아주고 동전 포켓을 딱 해줘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여기는 앞에는 똑같이 맞고르시가 되기 위해서 여기 시접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cm만 주면 돼요. 자, 소매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소매는 속아서 움직일 때 활동 분량을 좀 줘야지 돼요. 그래서 소매는 몸판보다는 한 단계 정도는 더 준다. 소매가 몸판인 3.5cm니까 여기는 2cm 정도 준다. 이렇게 여기는 다 1cm. 이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안감과 겉감 다 됐어요. 그리고 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동영상 앞에 자켓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강부터 4강까지 중에서 4강 마지막 시간이었었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소매 부분과 그리고
밑단 부분, 이 부분이 잘 안 가시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될 때까지 들으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독자분이 요청한 대로 코트에 대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코트에 대해서 할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